안녕, 캣전업이. 나야, 이 구역의 공주고양이, 가시캣. 지난 영상에서 시캣이가 노르웨이 왕세자와 범상치 않은 과거의 왕세자비에 대해 이야기했지? 오늘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왕세자의 누나, 메르타 루이세 공주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1971년 9월에 태어난 노르웨이의 메르타 루이세 공주는 본인을 영매라고 설명하곤 해. 메르타 루이세 공주는 현재 노르웨이 계승 사순이야. 1999년 노르웨이 헌법 개정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출생 순서에 따라 계승 순위가 부여되는 절대적 마디 상속법에 따라 왕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1971년생인 공주는 남동생보다 순위가 밀리게 되었지. 하지만 메르타 루이세는 결혼 전인 2002년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왕실 일원으로서 받는 수당과 지위를 포기해 더 이상 왕실 공식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어. 설화를 낭송하거나 왕족에 대한 아동도서를 쓰는 걸로 무해하게 시작된 공주의 사업은 몇 년 후 노르웨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어. 공주가 천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하고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유료로 열었거든. 또한 공주는 2018년까지 천사학교로 알려진 대체의학 치료센터를 운영했어. 이 센터는 영매력, 천사와의 소통, 죽은 자와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대. 한 학기당 약 1,500유로의 수강료를 3년간 내면 천사와 접촉할 수 있고 삶에서 일상적인 기적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네. 너무나 수상해 보이는 커리큘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오픈하자마자 거의 만석이었어. 2007년에만 1,000만 크로네가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지. 2002년 공주는 아리벤이라는 노르웨이 작가와 결혼했는데 평민과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으며 세 딸도 함께 낳았지만 2016년 별거, 2017년엔 아예 이혼하게 됐지. 이혼 후 아리벤은 2019년 크리스마스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 알코올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대. 그런데 아리벤의 생전 인터뷰에서 당시 동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2007년에 노벨 평화상 애프터파티 중 본인의 성기를 만졌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죽음과 관련한 음모론이 퍼져나가기도 했어. 하지만 저는 그것을 성희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에겐 칭찬이었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고 친구들도 케빈 스페이시와의 일은 아리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지. Anyway, 당시 공주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공주는 2019년 5월 음모론자이자 스스로를 주술사라 부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듀렛 베렛과의 연애와 동업 사실을 공개했어. 주술사 듀렛과 약혼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사람, 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인정해주는 사람, 저를 웃게 만드는 사람, 제가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전 이 아름다운 남자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공주의 남자 듀렛 베렛은 SNS를 통해 왕실에 입성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어.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처음엔 좀 어려웠어요. 주술사의 양성애자인 흑인이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스러운 관계를 쌓게 되었죠. 전 그들이 좋아요. 원래도 천사학교 사건으로 평이 좋지 않던 메르타 루이세 공주인데 끼리끼리의 만남에 지지도가 대폭 하락했다고 해. 그도 그럴 것이 캘리포니아 출신의 스타 주술사 듀렛 베렛은 암에서부터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특이하고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음모론자이기도 하거든. 스스로를 6대 샤먼이라고 소개하는 듀렛은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했으며 9.11 테러가 발생하기 2년 전에 미리 예언했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운명에 개입하는 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대. 노르웨이 국민들은 이 수상한 주술사를 향해 사기꾼 음모론자라는 비난을 하고 있지만 듀렛은 오히려 이를 인종차별이라고 받아치고 있는 참이야. 노르웨이인들은 왕실에 흑인이 있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며 자기 입으로 현실 브리저튼이라는 말을 꺼냈대. 공주 역시 흑인과 유색인종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 비난이 정말 오로지 인종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게다가 듀렛 주술사 베렛은 자신을 아인슈타인이나 토마스 에디슨에 비교하며 그들도 천재이고 오해를 받았다고 우기고 있지. 게다가 어릴 적 어머니가 어린 듀렛에게 그가 노르웨이 공주와 결혼할 거라고 예견했다며 주장했지만 듀렛의 어머니는 공개적으로 그가 뻥을 치고 있다며 부인했다고 해. 2002년 9월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민의 13%만이 메르타 루이세 공주가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왕실을 대표해야 한다고 응답했대. 또 17%의 사람들이 1년 전보다 더 입헌 군주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로 공주와 수리수리 주술사의 관계를 뽑았다고 해. 약혼 전부터 대부분의 국민들은 왕위 계승순위 사이인 메르타 루이세 공주가 공주라는 칭호를 포기하기를 원했어. 공주가 역할과 자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많았거든. 그러나 공주는 끝내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춘 공주라며 조롱받기도 했어.
결국 2019년 노르웨이 왕실은 공주가 사업활동에서 더 이상 공주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2022년 주술사와의 약혼 발표 후 공주는 대체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해 남은 왕실 의무마저 포기했지. 사실 메르타 루이세 공주의 사생활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세 번째가 아니야. 1994년 한 영국 식료품점 점원의 이혼 소송에서 공동 피고인으로 당시 22세였던 공주가 지명됐는데 공주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야. 문제의 남성 필립 모리스는 아내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공주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대. 하지만 언론에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거라며 공주와는 이야기하고 함께 춤을 추고 식사도 하며 입을 맞추긴 했지만 친구 이상의 관계는 아니라고 밝혔어. 당시에도 왕실 스캔들은 흔했지만 노르웨이 왕실이 타격을 입은 건 처음이라 타블로이드지가 온통 메르타 루이세 공주의 소식으로 도배됐을 정도라고 하네. 메르타 루이세 공주의 약혼자인 샤먼 듀렉 베렛은 스스로를 영적 가이드이자 사랑의 글로벌 홍보대사라고 표현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하지. 듀렉의 절친인 기네스 페트로의 웹사이트 구프는 샤먼 듀렉을 증조모의 영적 상속자로 12살에 샤먼 공부를 시작한 6대 주술사로 표현하고 있어. 하지만 사기꾼들이 늘 그렇듯 듀렉의 말은 자주 바뀌었는데 2011년부터 2022년까지는 3대 샤먼이랬다가 2020년부터 6대 샤먼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야. 듀렉은 증조모가 가나의 강력한 주술사로 부족을 위해 일했으며 1800년대 초 부족이 네덜란드의 침략을 받았을 때 아프리카에서 도망쳤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듀렉의 어머니는 3대는커녕 가족 중에 샤먼 혈통이 아예 없다고 밝히기도 했지. 실제 미국 인구 조사 기록에 따르면 듀렉 베렛의 증조모 유지니 마말 모렐은 1862년 가나가 아닌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났대. 또 듀렉은 어머니가 노르웨이 서인도 제도 출신이라 밝혔지만 어떨 땐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백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네. 자기도 자꾸 헷갈리나봐. 한 사이트는 듀렉 베렛이 소위 샤머니즘 기법을 사용해 암, 백혈병 등 심각한 질병과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유 능력을 갖게 해준다는 말로 속인다며 사기꾼이라고 비난했어. 듀렉 베렛은 증조할머니와 크로아티아의 마지막 공주인 수잔나 폰 라디치로부터 샤머니즘에 대해 멘토링을 받았다고 주장해요. 사실 그의 증조할머니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크로아티아 공주도 실제 공주가 아니라 공주라고 주장하는 사기꾼입니다. 갓생살기를 지향하는 듀렉 베렛은 아트 디렉터이자 캐스팅 디렉터 조수, 광고 코디네이터 보조, MTV VJ 및 댄서, 풀타임 하이패션 모델, 이스라엘 의료센터에서 소아암 환자를 돕는 샤먼, 라디오쇼 진행자 등 엔잡러의 이력을 소개하기도 했어. 하지만 한 신문사가 이스라엘 의료센터에 접촉해 사실관계를 따져봤는데 당연하게도 듀렉이 일한 기록은 없었지. 듀렉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마사지사 행크 그린버그라는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어. 둘은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지. 여러 인터뷰에서 행크는 듀렉의 진정한 본성이 위험하다고 묘사했어. 듀렉에게는 세뇌된 추종자들이 있다며 말이야. 2012년 행크는 듀렉의 신장 이식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를 시작했는데 설명을 보면 듀렉은 리러럴리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어. 듀렉 베렛은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췄습니다. 한 의사는 그가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다른 의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몇 달 동안 듀렉은 의학적으로 유도된 혼수 상태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깨어났을 때도 1년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은 샤먼으로서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입문입니다. 또 이 모금 설명문에 따르면 듀렉은 HIV 양성이기도 하대. 두 사람은 2015년까지 사귀다 듀렉이 행크를 폭행하며 파혼했어. 참, 듀렉 베렛은 감옥에도 다녀온 전과자야. 제목은 놀랍게도 사기가 아니라고 하네. 갓생 이력만큼 법정 이력도 화려하게 그지없어. 17살 땐 빈집에 파티를 열고 불을 질러서 방화 및 불법 침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5년형을 선고받았어. 1993년 감옥에서 풀려난 듀렉은 불법 침입, 서비스 절도, 무임승차로 체포되어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물게 됐어. 2005년엔 체코 국적의 여성 자네타 마르잘코바와 결혼을 했대. 하지만 듀렉은 자네타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과 결혼했다고 의심하며 이민당국에 신고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공식적으로 이혼했어. 2011년엔 집주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괴롭힘, 임대료 미납, 살해 위험 및 흑마법 위협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5년엔 앞서 언급한 약혼남 행크 그린버그를 폭행해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게 됐지. 가장 최근인 2022년 7월엔 코비드를 치료한다는 메달을 판매했어. 이에 대해 노르웨이 법을 위반했다고 폭로되자 듀렉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다양한 강아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메달을 2,000크로네에 판매하기 시작했지. 노르웨이 수의사협회 역시 과학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어. 이제 워너비들도 듀렉이 그저 웃기기만 한 주술사 지망생이 아니란 걸 알았을 거야. 2019년 듀렉은 노르웨이 대형 출판사와 계약하고 스프리테킹이라는 책을 출간하려고 했어. 하지만 책 내용에 윤리적인 문제점이 많아 출판 일주일 전에 취소되었지. 나중에 이 책은 소규모 미국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어.
이 책에서 듀렉은 터무니없는 아나키를 주장하는데 말이야. 첫 번째는 바로 어린이들은 스스로가 원해서 암에 걸린다는 거야. 또 항암은 효과가 없지만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거라고 주장했어. 또 캐주얼 성관계가 지하 영혼들을 끌어들여 성 파트너가 너무 많으면 녀석의 생식기 내부에 각인을 남긴대. 그러면서 이 각인을 제거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지. 한 신문사는 이 책을 미친놈의 헛소리라고 표현했어. 또 다른 신문사는 이 책을 쓰레기 같은 소리라고 묘사했지. 이렇게 듀렉 페렛의 괴담을 모아놓고 보면 되게 사기꾼 냄새가 나는데 의외로 팬층이 두껍다나 봐. 듀렉은 줌으로 디지털 힐링 세션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채팅창이 뜨거운 반응으로 폭발한다나? 또 이런 광적인 팬들뿐 아니라 셀럽들과의 친분도 자랑하는데 특히 배우 기네스 펠트로와 니나 도브레브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웹사이트에 직접 소개하고 있대. 실제로 펠트로는 공주, 샤먼과 함께 휴가를 보내게 됐고 말이야. 기네스 펠트로도 이상한 파리피플로 유명하지? 둘이 만나서 대체 어떤 대화를 하는 걸까? 어지럽다 어지러워. 노르웨이 왕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 엑소엑소 가시켓.